유교의 나라 조선의 중심은 바로 선비였다. 학문에 매진하면서도 멋과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조선의 선비. 그들은 문무를 겸한 조선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렇다면 이 선비춤의 주인공 조선의 선비들은 어떤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을까?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고결한 선비 정신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조선의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수. 우리에겐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한 인물로 또 유학의 뿌리를 둔 후학양성의 앞장선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는 요즘 사회 지도층의 덕목으로 얘기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앞장서 실천한 주인공이다. 우리나라 유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비정신입니다. 선비정신을 실천해 온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바로 이 심산 선생님이십니다. 심산 선생께서는 한평생 동안 한 번도 폭력에 굴복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심산 선생을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심산 선생은 선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이곳에 조선의 마지막 선비로 꼽히는 심산 김창숙의 생가가 있다. 인간의 떳떳한 도리를 알 수 있는 의리를 지키고 그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지조로 평생을 사신 분. 지금 그 생가를 지키는 것은 엄격한 시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둘째 며느리다. 이 옷값 이거 나이롱 저쪽으로 나가죠. 나이롱 이거 저 해가 오는 사람이 누가 뭐 면역이라고 그저간대요. 꾸지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왜 꾸지람 하십니까? 아까 이게 그 일본 놈이 그냥 저거 해가지고 보내 그걸 왜 옷을 해 입느냐? 내 나라를 빼앗은 일본의 모든 것을 거부했던 심산. 그의 신념과 기계는 조선의 선비 정신 그 자체였다. 그 심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주에서는 근현대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특히 그 유학을 공부한 선비로서 참 선비로서 그 국권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독립운동이라든가 여기에 크게 기여를 하셨고 특히 그 선생님 아호가 심산입니다. 근데 마음의 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주 지역민들에게는 근현대 인물로서 성주 분들에게 하나의 마음의 산으로서 크게 그 위치 잡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의 인물 심산을 재조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질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분과 의리, 기계와 청빈을 중시하는 선비 정신은 어떤 의미일까? 그 답은 바로 심산의 삶에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유학을 공부만 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천적 지성이라는 거죠. 직접 공부하신 것들을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직접 이렇게 본인이 공부하신 것들을 현실에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천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큰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관은 조선시대의 가치 덕목들을 평가절하해왔다. 그러나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대변되는 선비정신. 청렴과 청빈을 우선 가치로 삼으며 일상생활에서 검약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선비정신. 시류에 영합하는 것을 비루하게 여긴 선비정신. 이 모두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고 유학자 심산은 평생 그 정신을 지키고 실천했다. 내가 이제 유학을 배우고 유학의 어떤 그 글을 배워서 그거를 내가 실천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걸 공부하신 것 자체가 하나의 몸의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의를 보면 그 불의 자체를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결심하기 전에 이미 본인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조선시대 500년을 이어오게 한 것은 그 밑바닥에 선비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비정신을 오늘날에 이어준 귀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심산 선생이셨습니다. 심산 선생은 권력에 굴복한 적이 없고 의리가 언제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평생의 삶이 선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심산 선생께서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을 오늘날에 이어올 수 있도록 조선시대의 성균관을 오늘날 형태의 대학으로 만드셨습니다. 대단히 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선생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선비정신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식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주목받고 있는 선비정신. 경북 선비아카데미 리더과정 참가자들은 바로 그 선비정신 부활에 앞장서기 위해 모였다. 인성교육을 통해 청소년 문제 해결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일반 시민에게 선비정신을 올바르게 알리는 역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유교에 대한 이론 교육은 물론이고 현장 실습에 강의 기법까지 배우고 있다. 옛 우리 선현들의 경로 효친 사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학문을 숭상하던 그런 사상들이 현대 문명에 그냥 그만 시켜 내려가고 그게 말살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 500년이 선비 때문에 나라가 다 지탱이 된 건데 지금도 그와 같은 선비 정신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전 국민들을 다 선비로 만드는 그런 일환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비 아카데미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갖고 정신이 나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비의 그 인과 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고유의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갖고 우리 사회에 깨우침을 주고자 이제 일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옛 선인들의 또 선비 정신에 대한 어떤 올곧은 그 절이라든지 기계를 또 배워보고 또 실천 덕목으로서의 어떤 유교의 그 중요한 어떤 덕목들을 이번 기회에 좀 배워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전파를 한다든지 또 어떤 교육 기회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성현들의 말씀들을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필요하고 배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비 정신을 배워서 또 후세들에 전하고 그런 과정이 리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비 아카데미 리더과정 참가자들이 뒤늦게 유교 공부에 나선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걱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유교 문화의 확산이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선비 정신의 부활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보다 도덕적이고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선비 정신은 어떤 것일까? 시대가 어려울 때 그 시대를 극복해 온 것이 선비 정신이 아니겠느냐. 올곧은 기계, 또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배려와 나눔의 정신, 이런 것들이 선비 정신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비 정신을 뽑아라면은 어리 정신을 뽑을 수 있겠고, 또 이 출처간이 분명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염치를 안다는 거, 그것도 있고, 이제 군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수기 지인도 필요하지만은 남에게 베풀어야 되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또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선비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선년들이 실천하셨던 것처럼 정말 알아서 배운 자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구국 활동을 하게 되고 몸을 바쳐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득권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정신, 지금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이게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선비들이 학문에 거의 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은 충이라 해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도 다 버리는 그런 정신이 선비 정신이었습니다. 유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다 해도 선비하면 대쪽처럼 곧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보통의 우리들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재물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람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임금에게 직원 상소를 올리는 용기와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선비다. 실제로 사회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비 정신은 임진왜란 때 분연히 의병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선 가치 있는 희생과 나눔 또 봉사의 실천으로 대변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선비정신의 부활이라고 생각됩니다. 선비정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신입니다. 바로 참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참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참된 사람이 되려는 노력, 바로 수기입니다. 자기를 닦는 것, 그것이 선비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된 사람이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바로 선비정신의 부활은 우리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2013 영주 선비문화축제. 선비의 고장 영주의 차별화된 정신문화축제로 과거와 현대가 소통하는 자리를 표방했다. 무엇보다 조선시대 선비의 생활상과 선비 문화를 체험하는 자리가 인기를 모았는데 바로 그 영주 선비문화축제의 구심점이 순흥면의 선비촌이다. 선비 정신을 우리 민족의 생활 철학이 담긴 정신으로 높이 받드는 데서 출발한 선비촌. 이곳은 우리가 잊고 살아온 선비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공간이다. 크게 수신제가 입신양명, 거무구안으로 구분된 공간은 각각 선비들의 정신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 선비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은 영주 시내의 산재해 있는 여러 고택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선비들의 생활상을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그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영주 선비촌의 목표는 옛 선비 정신에 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영주 중학교 학생들의 서원 스테이. 이 학생들은 제일 먼저 유건 도포를 입고 전통 유교 예법을 배운다.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걸음걸이가 단정해지고 말투가 공손해지는 것. 선비 정신은 바로 그런 기초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유교 체험을 함으로 해서 옛날 선비 정신을 본받아서 좀 더 학문적으로는 높게 이제 배울 수 있고
길을 받아갈 수 있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든지 힐링 캠프, 마음의 힐링 캠프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도 찾아서 씩씩하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일반인들도 옵니다. 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선비촌에 선비들이 입는 유생복을 입고 그들이 공부했던 거, 무슨 사자수학이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비들이 공부했던 것을 직접 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묵었던 장소에 1박을 하면서나 그 사람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선비정신을 체험한다고 모두가 선비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현들의 학문 탐구의 장에서 서당 체험을 하면서 성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은 분명 희망적인 출발이다. 오래전 우리 선비들이 어떤 정신을 지키며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올바르게 알 때 선비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선비문화 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기뻐하고 잊지 말라. 오늘날 전통 문화가 부활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참으로 반가운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는 서양의 세력에 밀리면서 또 일본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것은 다 시원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비정신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선비정신은 참으로 인간적인, 인간다운 그런 정신입니다. 선비정신은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선비정신은 이 금력이나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일제에 항거한 그 안중근 의사, 수많은 의병들,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사람들 다 선비정신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그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폭력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선비정신입니다. 이 선비정신은 앞으로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구한말에서 근현대사로 이어지는 시간, 우리 선비정신의 대명사로 얘기되는 심산 김창숙 선생. 독립운동의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 심산 선생 그늘에서 자란 종손자 김위는 많은 유품과 함께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담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생생한 기억도 있다. 그분이 집안 내에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 손자가 아들이 성균관대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그 타이밍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집에 인사를 오시면서 조개 한 마리, 그때 시골에서 오면 보통 이제 뭐 소주 한 병, 무슨 뭐 이제 조개 한 마리, 그 조개 한 마리 사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 저희 이제 종부라고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런저런 하고 인사를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가면서 가면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인사 끝나 갔는데, 손님이 왔다 가시면 꼭 이제 며느리를 불러요. 얘야, 그 오신 손님 뭘 가져온 게 없느냐. 이제 그러면. 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개 한 마리 가져왔으니까, 알았다. 그거 그대로 놔둬라. 그럼 우리 어머니 또 어떠신지 아세요? 그걸 그대로 매달아 놓습니다, 이제. 그러다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참 아들이 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고맙다 인사 왔어요. 근데 응원을 해서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지시려고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네 나한테 오면서 이거 옛날에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거 도로 가져가게. 거기 조개가 그동안에 파리가 뭐가 다 썩어서 뼈다가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로 그 물건을 갖다 정리하시니 참
너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가져오질 않습니다. 또 가져왔다가는 오히려 말했다 손해보는 거 뻔히 아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예. 선생님이 직접 뭐 돌려주러 가시고 뭐 이런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나는요 오히려 할아버님이 우리 할아버님 심산 선생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느끼지 정말 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가서 한 거 조금 잘못하면 나 욕 안 합니다. 우리 할아버님 욕하시지. 그래서 주위에 나하고 친한 친구들도 내가 아무개 손자라고 아는 사람 극히 몇 없습니다. 행여 할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될까 평생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레 살아야 했던 김위. 심산의 손자라는 것이 자랑이라기보다 부담이었다. 그러나 자원 없는 이 나라가 살 길은 기술이라는 조부의 뜻에 따라 공학도가 됐고 할아버지의 흔적이 담긴 심산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으로 그 존경심을 지켜왔다. 지난 2010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문을 연 심산기념문화센터. 이곳엔 심산의 고향 경상북도 성주와는 또 다른 심산기념관이 있다. 꼿꼿한 모습만큼 올곧은 애국 애족 정신을 실천한 심산 김창수.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가 지키고 실천한 선비 정신이다. 이 심산 김창숙 선생님은 그 대한민국의 선비로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론의 그 행적을 보면 오로지 그 유교를 바탕으로 하신 그 일관된 생애 그 대의명분.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조선 시대 말기 때 일제 시대 때 어떤 전환점에서 마지막으로 선비들이 해야 될 역할을 마지막에 최고 이제 그 앞에 서서 그 주동적으로 했었던 게 마지막 작품이 파리장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리장서에서 우리나라가 흩어져 있는 유림을 전부 다 총집계해서 거기에서 파리장서라는 어떤 유명한 서신이 만들게 된 거고 그 정신에 대해서 끝까지 이분은 선비로서 또 그러고 우리가 배워왔던 그 선비의 의로운 길을 갖다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고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의를 행동으로 실천한 선비 심산 김창수. 양반 지주로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나선 그는 사생취의라는 유교의 근본 정신을 일관되게 실천했다. 대의에 어긋나는 일과는 타협하지 않았던 그는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나서 몸을 바쳐야 한다는 선비들의 의무이자 대의를 실천한 행동하는 지성 그 자체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우리의 자랑할 만한 선비인 것이다. 선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삼국시절 때 보면은 하랑도 정신이라든지 기타 등등 정신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유교 의식을 좀 가졌을 때는 우리가 그 지켜야 될 어려운 일을 항상 불굴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선비 정신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지조와 어려운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나라 일을 위해서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교 문화를 많이 거론들 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 바로 선비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는 사람들이 나와 너로 갈라서서 내 것 챙기기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선비 정신은 바로 나와 너를 가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가 되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 선비 정신을 실천하면
남과 나의 이 갈등이 사라집니다. 최근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톤즈라는 곳에서 마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태석 신부의 삶도 바로 선비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날 한류 문화의 뿌리도 바로 선비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귀한 선비정신을 우리는 계속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비정신 부활을 주목하고 있다. 너도 나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하는 지금, 선비정신은 시대적 요구다. 이제 선비정신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밝은 미래로 비상할 우리를 지켜주는 특별한 선물인 것이다.